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월스트파인더도 122회째를 맞았고요. 이제 12월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올해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 정세는 상당히 좀 뒤숭숭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저 태평양 건너편에 미국은 너무나도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오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일단 간략하게 일정부터 좀 살펴보면요. 다음 주에는 중요한 게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19일 목요일에 보면 BOE, BOJ, 영국과 일본에서도 통화정책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폭을 얼마만큼 가져갈 거냐,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그런 기조를 강화시킬 거냐 약화시킬 거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들 실적이 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에 보면 마이크론이나 페덱스나 나이키, 카맥스와 같은, 그러니까 미국 소비라든지 또는 미국의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같은 주요 지수들의 리밸런싱도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경제 지표단에서는 역시 중요한 게 소매 판매와 관련한 미국의 소매 판매가 화요일 날 나올 예정이고요. 월요일에는 중국의 산업생산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중요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식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3월에 열리는 양회, 전인대라든지 또는 이제 정식 회의, 거기에서 주요한 각 뭐 성별 또는 주별의 정치적인 아젠다를 만들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나올 예정인데, 이미 이제 며칠 전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내수 소비 진작과 관련한 또는 통화를 좀 더 느슨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 주 후반이라든지 또는 주말 사이에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저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뎁스 있게 가볼까요? 자, 지금 미국은 포모가 엄청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이 글로벌 전체 GDP를 차지하는 비중은 26%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보시다시피 미국이 글로벌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보통 이제 저희가 이 GDP와 시가총액 이걸 이제 비교를 해서 보통 버핏 지수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미국의 버핏 지수는 거의 200%를 가깝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GDP와 시총은 같은 방향성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같은 방향성으로 가면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들쑥날쑥한 이제 모습들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면 오버 밸류 돼 있다, 또는 이렇게 되면 언더 밸류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은 어떻다?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그것도 지금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는 글로벌 투자 자금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는 거의 블랙홀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11월 달에 미국으로 유입된 자금의 흐름만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1790억 달러입니다. 미국 주식형 ETF로 들어온 자금이거든요. 1790억 달러. 역대 최고 월별 ETF로의 순유입 금액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이머징이든 다른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는 미국 내 투자자들도 주식에 대한 비중을 아주 강한 속도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들의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입니다. 보시면 올해 전체적으로 71% 상승을 했는데, 미국 대선이 끝난 게 11월 5일, 그리고 이제 5일 날 끝났잖아요. 그 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상승률이 69%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1달 중에
테슬라는 실제로는 한 달밖에 오르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한 달밖에 오르지 않았다. 근데 그 한 달 동안 무려 7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미 대선 이후에 최대 수혜주로 뽑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이외에 다른 특징적인 것들은 뭐가 있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를 기록했어요.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났죠. 최근 한 달 동안의 움직임만 놓고 보면. 하지만 이제 연간 누적으로 보면 180%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대선 이후에 9%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러셀 2000 지수가 6%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S&P 500이라든지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도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고른 상승의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럽죠? 전체적으로 보면 뭐 나스닥은 30% 넘게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28%니까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만 57번이나 했다라고 하는 거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간밤에 사상 처음으로 2만 포인트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타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내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증시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용과 물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이미 뭐 고용은 지난 금요일에 고용보고서 나왔죠. 그리고 지난주 월스파에서도 고용시장의 추세적 둔화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리기도 했었고요. 전체적인 결에서 보면 이 추세적 둔화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보다 보니까 4.1% 또는 4.2%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1월 기준으로 소수 셋째 자리까지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4.246%예요. 이거는 지난 7월 달에 저희가 소수점 첫째 자리 기준으로 봤을 때 4.3%가 나왔었잖아요. 이러면서 7월에 4.4%가 나오니까 이게 8월 초에 나왔었죠. 8월 초에 고용시장이 악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시장의 우려 속에서 글로벌 블랙 먼데이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죠. 그때 수치가 4.253이에요. 4.246하고 4.253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농업 일자리 수는 22만 7천 개가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걸 조금만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부분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걸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평균적으로 실업 기간인데 이게 지금 27주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27.3주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혹시 이제 이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이제 휩소가 되기 때문에 이걸만 제외놓고 보면, 이전에 본다라고 하면 이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27주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실업자 상태로 남아있는 지금 수치 자체도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풀타임이라든지 파트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잡이든 3잡이든 개수가 많아지는 이런 근로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미국의 자영업자들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자영업자들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게, 자영업자 수가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고용의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간 계속해서 둔화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11월 기준으로 보면 11월 헤드라인이 2.7% 기록했죠. 2.7% 기록했고, 그 다음에 코어 같은 경우가 3.3%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지난달 비교해 보면 2.6%였고요. 지난달에 이게 3.3%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플랫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시장이 안도한 건 뭐냐면 이게 물가가 튀지는 않네 라고 하는 부분에 좀 안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거 외에도 주거비 관련한 부분을 보면, 주거비가 전체 물가 상승분의 40%도 차지하니까요. 비중으로 보면 이 주거비가 추세적으로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11월 데이터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일부 품목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목별로 물가 상승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핵심 서비스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제 이게 가장 키였던 거잖아요. 핵심 서비스의 물가 상승 기여도가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비 완화에서 나타난 요인이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식품이 약간 좀 이렇게 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최근에 식품 가격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들을 보이죠. 뭐 커피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고, 알게 모르게 지금 오렌지 주스의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가정용 식품, 그러니까 외식 물가 말고요, 가정용 식품 물가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여도 자체가 점진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 상품의 마이너스 기여도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중고차, 가장 큰 비중이 중고차나 트럭인데 요 영향이 좀 있다. 다만 이거는 좀 계절성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마이너스 기여도 자체가.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국제유가, 즉 WTI 기준으로 보면 배럴당 $70 내외에서 거의 지금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배럴당 $80까지 쭉 갔다가 뭐 $65까지 갔다가 뭐 이렇게 등락을 거듭했다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70 내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되게 플랫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약간의 기저효과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보면 소매 가격 기준으로 보면 가솔린 평균 가격은 11월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로 대략 한 5% 정도는 하락해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유가, 즉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가격 부담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용, 특히 이제 미국인들이 보통 먹는 것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달걀 가격이 지난달에 이제 조류 독감 영향도 있긴 하지만 8%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육고기 쪽의 상승폭이 상당히 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이건 지금 월간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이 식품 가격 상승률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실제 이게 지금 이제 엔게의 수가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특히 이제 고소득층은 문제가 없겠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커피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상품에서 중고차 가격이 전월 대비 2%, 지난달에 2.7% 상승을 했거든요. 그랬었는데 여기 지금 두 달 연속 2%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계절성 효과가 좀 크다라고 하는 거고, 숙박, 거주지 이외의 숙박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 가서 머무른 호텔이나 모텔 이런 숙박 비용인데, 이게 전월 대비 3.2%로 좀 크게 늘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어떻게 아시는 것처럼 계절성이 있죠. 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또 이제 연말 할리데이를 맞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일시적으로 증가한 수요에 영향이 미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요인들보다는 지금 이런 식품 가격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간밤에 캐나다 중앙은행도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2회 연속 50bp 인하 결정을 했습니다. 뭐 지금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도 중앙은행 총재가 공식적으로 밝힌 게 예상을 좀 많이 하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이민자가 많이 들어가면서 일각에서는 이 이민자들이 수익 유입이 되면서 약간 현재 경제의 부진한 모습들이 약간 감춰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의 모멘텀이라든지 성장 동력 자체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만 125bp 금리 인하를 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 회의가 예정이 다음 주에 되어 있고요. 그에 앞서서 지금 이제 유로존이 이제 오늘 할 예정입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목요일이니까요. 오늘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찌됐건 25bp 인하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95% 정도 확률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25bp 인하 가능성을 현재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일단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는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와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고용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떻다?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기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 압력이 좀 최근에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점진적으로는 이 나타나고 있는 상승 압력 자체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FOMC 회의 이후에 나오는 것 중에 경제 전망도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년 연말에 어느 정도의 금리를 예상을 하는지 현재 시장 예상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현재 이 3.4% 레벨이 현재는 3.8에서 3.9% 레벨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장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연준 위원들이 맞춰줄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만약에 높아진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약간의 변동성, 즉 하방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니라 만약에 뭐 3.6이라든지 3.7 이 정도 밴드에서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것보다 더 낮게 나온다. 뭐 3.4가 아니라 3.2나 3.3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는 시장은 훨씬 더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이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에 2.9%로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건드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정도로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4분기가 진행 중에 있지만 4분기 현재 진행 중인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한번 살펴보면 3.3%입니다. 지금 3분기가 3%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게. 근데 이 3분기보다도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소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여전히. 그런데 다른 항목들 뭐 고정투자나 비고주 고정투자나 민간 재고나 순수출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만 놓고 보면 이제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도 할 수 있죠? 골디락스인가?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이벤트가 뭐냐면 16일 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회 신임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원래는 신호등 연립 정부라고 해서 여기 있는 올라프 숄츠가 현재 이제 총리이긴 한데 여기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지지율 같은 경우가. 그리고 이제 현 시점에서 16일에 있을 의회 신임 투표에서도 불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독민주당이라든지 기독사회당 이제 중도 우파인데 예전에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 당이었었죠. 그래서 현재 이 당이 다시금 정권을 쟁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로 지지율이 높은 게 AfD라고 해서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해서 이제 극우 쪽입니다. 네, 극우 쪽이 오히려 더 지금 높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불신임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내년 초, 현재 시점에서 2월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2월에 조기 총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프랑스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프랑스의 크레딧 리스크를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프랑스와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인데 이게 지난주에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까지 올라왔다가 다시금 좀 진정이 된 상황이긴 해요. 진정이 된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프랑스 정부, 그러니까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 같은 경우가 이미 불신임안이 됐고 6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거의 뭐 폐쇄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총리를 내세우고 현재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내세운 내용이긴 한데 아직까지 뭔가 뚜렷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다음 주에 같이 계속 좀 유럽 쪽에서는 봐야 할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있고요. 그 전에 미국은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모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에
미국 증시로 특히 주식형 ETF로 11월 한 달 동안에만 1,790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 이건 역대 최고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중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올해 전체 71% 상승을 했는데 당선 11월 5일 이후에 기준으로 보면 69%나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말 금리 전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이 레벨 자체가 3.4%로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점도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점도표의 점이 위로 찍히느냐 아래로 찍히느냐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주일 정말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요즘에 비축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밤에는 이 비축제를 또 즐기시는 여유로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